안녕하세요. 경희연경한의원 원장 엄마한의사 박연경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드러기는 많이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든 사실 한 번 정도는 가볍게라도 두드러기를 겪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드러기라는 건 설명을 하자면 우리 피부나 아니면 점막에 코 안에도 점막이 있고 입 안쪽에도 점막이 있고 점막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피부나 점막에 분포하고 있는 그 혈관에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혈액에 혈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혈장이라는 성분이 그 밖으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조직 내로 침투가 돼서 그 조직의 부피가 좀 커지면 그러면 이제 피부나 점막이 이렇게 불룩하게 볼록하게 부풀게 되죠. 그러면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는 게 두드러기예요. 두드러기는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점막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모양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오돌토돌하게 부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코나 이제 목 쪽에 인후부의 점막 쪽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부풀면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렇게 두드러기는 양상도 다양하고 또 색깔도 빨갛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우리 피부색이랑 동일하게 하얗게 부풀기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냥 두드러기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드러기가 약을 먹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한 6주 이상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건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성 두드러기가 됐다는 건 이게 계속 만성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특히나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한 경우에는 원인을 밝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란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긴다. 그럼 이제 계란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다 차단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만성 두드러기인 경우에는 주된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 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먹으면 반드시 두드러기가 나요. 근데 계란만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걸 그날은 먹었고 뭐 새로운 옷도 입고 뭐 옷도 입고 뭐 화장품도 바르고 했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계란을 안 먹었는데 왜 두드러기가 났지? 그럼 또 이제 원인을 밝혀야죠. 근데 그렇게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소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곳곳에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차단을 하고 지내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온에 의한 두드러기겠죠. 한랭 두드러기라든지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의 변화나 아니면 내 몸의 심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순간 두두두두 나는데 그 온도 변화까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성 두드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을 차단하거나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내 몸이 왜 외부 요인의 변화 혹은 내가 먹는 뭐 음식의 변화 같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몸이 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근본 원인은 피부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좋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기혈순환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다양한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내 피부의 면역균형이 완전히 깨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다른 자극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부 증상뿐 아니라 뭐 평소의 식습관, 소화 기능, 뭐 대변, 소변, 아니면 잠자는 상태, 뭐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그 원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을 타깃으로 하는 한약 복용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서 약침 치료나 혹은 두드러기가 있는 부위, 아니면 전신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한 침 치료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외에도 두드러기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 피부팩을, 한방 피부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고를 바르는 등의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뭐 한 2, 3개월부터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반드시 생활습관 관리를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밀가루 안 먹는 거, 그리고 찬 거 먹지 않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지 않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좀 너무 차가운 음료 같은 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의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고 되도록이면 면 소재로 된 옷들을 입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반신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두드러기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 때로는 반신욕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신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걸 권해드리고요. 이거 외에는 또 이제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뭐 햇빛에 의한 두드러기인 경우엔 절대로 햇빛 보면서 운동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드러기는 사실 별거 아닌 질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두드러기 올라오면 막 전신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꽤 왕왕 있거든요. 그럼 뭐 이마부터 해서 뭐 팔, 뭐 몸통, 다리 이런 데가 이렇게 막 붙들고 굉장히 가려워요. 전신이 가려우면 이게 일상생활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뭐 지속 시간이 짧으면 뭐 수분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두드러기가 발생해서 몇 시간 동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2,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만성화됐다면,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가 된 상황이라면, 그리고 두드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